12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우리 증시가 잠시 쉬어가는 사이 미국 증시는 S&P 500 지수가 5,000선을 돌파하면서 질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어제는 CPI 발표를 좀 앞둔 상황 속에서 차익 매물이 쏟아지게 되면서 상승세를 조금은 제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을 보자면 ARM 있었습니다. 지난주 발표했던 호실적에 힘입으면서 어제 장중에 40% 정도 급등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엔비디아는 22년 만에 아마존의 시가총액을 추월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살펴보면 관세청이 수출입 데이터를 발표했는데요.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1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수출 품목 중에서 반도체 실적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간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해서 증가세를 좀 기록했다라는 점 체크해 드립니다.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우리 증시, 오늘은 어떤 모습 보이고 있는지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1.05% 상승하면서 2,600선 단단히 지켜내면서 2,647선 지나갑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물량을 좀 덜어내고 있고요. 반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오늘 함께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1.8%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842선 지나갑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물량을 좀 담아내고 있고요. 반면 개인과 기관 투자자 오늘 함께 쌍끌이 매도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떤 대응 전략 세워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 세워가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전략 세우러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설 연휴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국내 증시 잘 가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1% 넘는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는데요. 전반적으로 오전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오전장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세 부분들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양력으로 이제 1월 1일 설날로 하기도 음력으로는 오늘부터가 이제 새해에 좀 해당이 되는데 올해에 대한 어떤 경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현재 긍정적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 인상 관련된 그런 부분에 좀 인하에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물가 지수 인플레이션하고 관련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직 이제 발표가 안 됐지만은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있는데 물가지수 부분들이 어느 정도가 긍정적인 어떤 수치 데이터들이 이제 발표가 좀 될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더디더라도 올해 내에 어떤 금리 인하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또는 상반기로 갈수록 또 상승 탄력이 조금 더 시간이 진행이 되겠지만은 계속해서 살아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증시의 동향이 되겠죠. 근데 미국 증시의 어떤 월봉 차트를 보면서 어떤 경기의 흐름, 어떤 방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은 미국 증시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어떤 코로나 어떤 특수 상황에서 어떤 팬데믹 부분 어떤 유동성 랠리의 고점을 다시 한번 넘어가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 다우 같은 경우는 신경제 패러다임이 적용이 안 되는 어떤 업종이 이제 집중됨에도 불구하고 넘어갔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경기는 계속해서 확장이 미국 경기는 확장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 경기는 좀 약세가 보이지만은 또 나스닥의 흐름들을 보더라도 전체 아직 신고가를 내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지만은 다우를 따라가는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가 이제 세계 경기를 선도하는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방향성은 확실히 좀 잡혀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좀 미국과는 조금 이제 다르죠. 중국과 어떤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권이 있기 때문에 미중 패권 다툼에 대한 어떤 그 아킬레스 부분들이 같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 차트를 이제 월봉 차트를 잠깐 이제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코스피 차트를 먼저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미국 다우존스 같은 어떤 걸과 비교를 해보면은 이미 신고가가 났어야 정상입니다. 3,300이 왔어야 정상인데 그러기는커녕 이제 바닥권도 탈출을 하기에 급급한 어떤 모습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작년에 최고점 이걸 이제 돌파를 하는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이중 바닥을 통해서 이제 늦게 어떻게 보면은 한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약간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면은 지금은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그러니까 17개월 하락, 그 다음에 17개월 횡보 이 부분들이 거의 이제 끝나가고 이 바닥권을 탈출하는 그런 흐름으로 약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으로 보더라도 이 이제 작년에 형성이 됐던 현재 최저점이죠. 작년 11월에 형성이 됐던 이 고점을 넘어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은 확실히 이제 상승으로 잡혔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코스닥의 또 수급이 개인에 의존하는 수급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약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제가 코스피보다는 약간 늦다고 늦게 한 2주, 1, 2주 정도 현재 늦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번 크게 급등이 나고 여기서 횡보 조정 뒤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진행이 될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연휴 마지막 되기 전에 어떤 급등 시작이 좀 됐고요. 또 오늘도 급등이 됐기 때문에 신경제 패러다임이 열려주는 업종들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들이 이제 필요해 보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 거래소 쪽에 이제 저 PBR 쪽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면적인 흐름의 어떤 상승의 근원들은 현재 바이든 대통령하고 트럼프의 이제 맞대결에 좀 해당이 되는데 트럼프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신경제보다는 구경제의 가능성들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저 PBR하고 저 PBR 전체가 트럼프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순환매가 일어나지만은 신경제 패러다임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거슬렀음 대세이기 때문에 저평가적인 영역만 언급이 좀 어느 정도가 진행이 되면은 접근을 좀 하셔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좀 됩니다.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하상한가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좀 짚어보고 왔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 방향성은 상승으로 좀 가닥을 잡은 모습인데요. 다만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 더 확실하게 들어오는 부분을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일단 연휴가 끝나고 돌아온 우리 증시는 양시장 모두 다 1% 넘게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특히 코스닥은 2%에 가까운 상승률 보이면서 고점 탄력 계속해서 높여가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오전장을 더 빛내줬던 하상한가 종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흥국화재입니다. 연휴 전날인 지난 8일에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저 PBR로 주목을 받은 상황에서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오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참 엔지니어링입니다.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에 쓰이는 장비를 제조하고 서비스하는 기업인데요. 그동안 저평가받았던 부분이 부각받으면서 이거래일 연속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HPSP입니다. 어제 엔비디아가 아마존을 시총 22년 만에 추월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호재로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오늘 주가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전장을 빛내줬던 하상한가 종목들 하나씩 살펴봤고요. 이 중 베스트 종목 한 종목 더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HPSP입니다.
네, 오늘장 베스트 종목은 HPSP입니다. 엔비디아 훈풍 때문일까요? 오늘 반도체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잘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 실적이 다음 주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올라올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감도 좀 생기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1차적으로 인공지능이 화두가 되는데 이제 인공지능을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는 AI 반도체가 이제 필수적이고 미세 공정이 가미된 이제 반도체가 나와지고 있죠. 이제 미세 공정에 이제 특화된 어떤 그 올려 물질 생산, 재료 물질을 생산하는 업체 이뿐만 아니라 요거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장비 업체 이 업체에 대해서 수혜가 좀 다가오고 있는데 HPSP는 어떤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은 자, 미세 공정에서는 하이케이 물질이라는 미세 전류를 차단하기 위해서 절연 물질이 좀 현재 필요해 보이는데 유전율이 좋은 하이케이 이 부분, 그다음에 유전율이 낮은 부분들은 로케이라고 하는데 하이케이 물질을 접착을 하기 위해서는 또 가공을 또 부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온으로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율이 낮기 때문에 현재 고압, 그다음에 수소 고압을 통해서 조온을 통해서 약간 녹았다가 이제 붙여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재료가 아니라 장비입니다. 그 장비 업체인데 이에 대한 수요가 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HPSP가 오늘 상 근처까지 갔다가 오늘 조정을 보이는데 만약에 오장이 좀 빠지거나 좀 2, 3일 숨고르기가 되면은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할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돌파 매매 이제 정석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은 평상시 거래량보다 굉장히 현재 왕성하게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도 그 다음날 이제 폭발을 좀 했던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돌파 매매이기 때문에 현재 신규 조건은 아니고요.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이렇게 숨고르기 이 부분들이 정고점 돌파 안착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2, 3일 숨고르기가 진행이 되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할 종목군 중에 하나다 좀 생각이 돼서 오늘의 이제 상한가를 간 종목군 중에서 가장 이제 베스트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오늘 HPSP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오늘장 베스트 종목은 HPSP입니다.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 속에 오늘 반도체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HPSP 같은 경우에는 2, 3일 정도 숨고르기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그때 관심 있게 다시 한번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정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 정리해보고요. 오후장도 함께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인기주 종목 만나볼 건데요. 첫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가온칩스입니다. 네, 첫 번째는 가온칩스입니다. MSCI가 2월 정기 리뷰를 발표를 했습니다. 스몰캡 한국지수의 가온칩스가 오늘 새롭게 또 편입이 됐는데요. 오늘 또 이러한 뉴스 때문에 좀 움직이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좀 있고요. 가온칩스 이제 부분들이 자율주행 관련된 중에서 약간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고 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가온칩스가 현재 어떻게 보면은 설계 자산, 팹리스 뭐 여러 가지 업종, 그러니까 실제 그런 업종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고밸류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한번 따져보면은 가온칩스는 차량용 반도체에 특화된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입니다.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는 팹리스 기업이 어떤 반도체를 만들고 싶어 할 때 이런 노하우를 모두 다 이제 전수를 좀 해주는 그런 어떤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 자산 어디서 사오고 그다음에 공장 어떻게 맡기고 원하는 것을 실제 제작할 때는 어떻게 실행 디자인을 해야 되고 또 뭐 현재 후공정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턴키의 어떤 흐름인데
가온 칩스가 하고 있는 설계 자산도 이렇게 서비스를 끼워놓고 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가온 칩스가 이렇게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로 참여하게 되면은 또 그 회사 팹리스 기업이 출시를 하게 되면은 자체를 로열티를 또 받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업체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을 같이 받기 때문에 이게 아마도 이제 대장주 역할을 좀 해준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가온 칩스 같은 경우는 아침 제가 이제 그 노란톡에서는 딱 아침에 3개 정도 좀 많으면 한 4개 정도까지 하는데 이때 아침에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제시를 좀 했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정말로 아침에 장중 어떤 급등 가능한 종목으로 차트 분석을 했느냐? 요거를 이제 보시면은 아래 노란톡 보시면은 정확하게 인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상가까지 직행을 좀 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제 그 지금은 이제 공략 대상이 아니고요. 장중 조정이 만약에 이제 보여주는 어떤 흐름이 나와주면은 이제 공략 대상이고 제2의 가온 칩스가 만약에 이제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자세하게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반도체 훈풍들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는데 그 중에서 끼가 있는 종목군들 최근 한 일주일 내에 어떤 거래량이 다소 부진하는 첫 번째 거래량 터지는 종목군들 엄선해서 좀 제시를 좀 하기 때문에 많은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후장 첫 번째 인기주 종목으로 가온칩스 만나봤습니다. 자주 언급해 주셨던 치포 종목 중에 하나로 또 선정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살펴봤을 때 지금 시각 기준으로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도달을 좀 했습니다. 28%의 상승률 현재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조정이 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좀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인기주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작년 말에만 보더라도 전고체 개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좀 통과하게 되면서 이 시세가 좀 급등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봤을 때는 주가가 좀 소폭 내려앉은 모습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후장에서 좀 이 종목 왜 주목을 좀 해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반도체하고 2차 전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개의 핵심 성장 중인데 두 가지 재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 종목을 주시를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차 전지적인 부수적인 재료 같은 경우는 황화리튬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현재 샘플 단계 어떤 연구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됐고요. 또 양산 설비까지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조만간 어떤 양산화 과정이 형성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두 번째 부분들은 현재 첨단 공정의 부분에 하이케이 물질 좀 전에 얘기했던 하이케이 물질을 생산하기 위한 전구체 물질, 그러니까 그 직전 단계 물질 부분들이 부분을 전문으로 좀 생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메틸 아민이라는 TMA라는 부분들도 전문으로 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물질들이 각기 이제 태양광뿐만 아니라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LED 쪽, 뭐 여러 가지 쪽으로도 태양광 쪽으로도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약간 매우 높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느냐 좀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이제 타이밍의 문제죠.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26,000원에서 10,000원까지 굉장히 많이 좀 하락을 좀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2.618, 1.618배도 만큼 빠졌습니다. 10,000원에서 거꾸로 상승하게 되면 2.618배 올랐던 거하고 같죠. 그렇기 때문에 10,000원이 바닥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3개월짜리 탄생 파동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죠. 11월 달부터 해서 한 달 조정. 이렇게 하면은 거의 한 3개월 주기 사이클인데 여기서 21선을 돌파하는 길목, 돌파 신호가 출발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출발 신호는 알다시피 이제 상승 사방이죠. 그다음에 숨고르기 뒤에 오늘 현재 이것도 최근 그러니까 3일 전에 고점을 돌파했던 부분이고 물론 한 달 전에 고점을 돌파하는 돌파 변곡은 조금 잠시 후에 나와줄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오후장에 이제 공략을 좀 해봐야 할 종목군에 좀 해당이 좀 되죠. 그래서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오전장에 이제 차트 빅3 그의 한 종목으로서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언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매매 타이밍이 또 차트 분석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시면은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현재 가온치스처럼 급등을 해줄 수가 있는데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뭐 지금 가격선에서 이제 무리가 없는데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노란톡에서 자세하게 안내를 이제 정보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인기주 종목 만나봤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고요. 반도체, 2차 전지 이렇게 두 가지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종목인 것 같습니다. 차트상 다시 한번 좀 상승하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으니까요. 정확한 매수 타이밍 언제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정보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을 빛내줬던 하상한가 종목들 그리고 오후장을 대비할 인기주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급등주 대박쇼,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증시 이슈를 소개해드리고요. 관련된 수혜주들까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주제는 스타링크 한국 상륙과 우주 인터넷입니다. 작년에 스타링크가 한국에 상륙한다라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좀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타링크가 저궤도 위성을 또 의미를 하게 되는데요. 저궤도 위성 통신이 6G에 있어서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정부가 현재 약 1%에 불과한 우주 산업 시장 점유율을 2045년까지 10%로 견인하겠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미리부터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또 어떤 종목들이 앞으로 좀 주목을 받게 될지 이 부분 초점 맞춰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 스타링크 부분들이 어떤 우주 인터넷 시대는 작년에 일단 화두가 됐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다시 한번 들고 나왔던 부분들은 뭐냐면은 또 한국에서 우주 항공 관련된 보시다시피 우주항공청이 이제 5월에 이제 신사옥 기존의 폐업 조선소 사업 아론을 인수를 해서 새롭게 이제 추진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 관련된 테마 쪽하고도 다시 한 본격화 사업화 될 수가 있고 또 정책적 이슈가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태동이 됐던 우주 산업에 대해서 본격적인 어떤 그 추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련된 종목군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데요. 스타링크가 이제 한국 상륙이 약간 늦어졌는데 작년에 현재 어떤 상륙을 했는데 SK그룹하고 KT그룹하고 제휴를 통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SK는 SK텔링크, 그다음에 KT는 KT SAT와 함께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우주 인터넷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인터넷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중계기를 우주에 띄운다는 저궤도 위성으로 이제 띄운다는 개념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이제 해보면은 스페이스X는 지금도 계속 매주 현재 작년에 거의 한 4,000개 이상 쏘아 올렸죠. 4만 개까지 현재 쏘아 올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궤도로 돌 수 있는 위성을 계속해서 쏘아 올리는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물론 쏘아올리는 이 로켓은 재사용을 좀 하게 되죠. 그래서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목표인 4만 개까지 무난하게 쏘아 올릴 걸 좀 생각이 되는데 바야흐로 이제 우주 인터넷 시대가 열렸다 좀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을 이제 스타링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뿐만 아니라 아마존도 하고 있고 영국의 원앱이라는 회사도 하고 있고 중국 현재도 하고 있고 이런 많은 업체들이 지금 우주 인터넷 시대를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존재하는데 가장 앞서 있는 부분들이 이제 스타링크가 되고 있고 또 영국의 원랩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아마존도 마찬가지. 아마존은 물류 회사인데 왜 뛰어들까 하지만은 물류에 대한 어떤 그 시스템 네트워크 거점망도 갖추어 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웹 서비스 현재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서비스도 아마존도 굉장히 많이 좀 심의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저궤도 이동 통신의 이제 개념은 보시다시피 현재 낮은 궤도로 돌고 있는 위성을 통해서 현재 지상에서 어떤 안테나죠. 지상이죠. 게이트웨어라는 이제 우주 안테나를 통해서 송수신을 받는 그다음에 지상에서 받을 때는 지상 안테나에서 받고 안테나에서 어떻게 보면은 휴대폰으로 가는 약간 복잡한 구조를 통해서 인터넷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해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통신 장비 쪽도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휴대폰이 위성 휴대폰이 아니라 인터넷만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음 단계로 최근에 뉴스가 나오는 게 스타링크가 다이렉트 투 셀 다시 말해서 아무런 어떤 주변에 기지국이 없어도 어떻게 보면 핸드폰만 있으면 바로 위성으로 연결이 돼서 통하게끔 하는 다이렉트 투 셀을 구현을 좀 하면서 이쪽 관련된 위성을 추가로 쏘아 올리기 시작이기 때문에 바야흐로 현재 어떤 장비도 없이 휴대폰만 있으면은 전 세계 어디든지 남극이나 뭐 어디 오지든지 또는 현재 해양에서도 통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시대가 열려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글로벌 광케이블 유선망으로 광케이블을 전 세계를 깔았지만은 아직도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인구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인터넷 보급률이 60% 정도 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거의 99%가 되지만은 다른 여러 나라 또 후진국 같은 경우는 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20% 30%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만큼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어떤 이슈로 떠올라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5G 6로 가도 어떻게 되냐면은 기주국이 안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대로 구현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이걸 기주국이 없어도 바로 서비스 6G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AI나 사물 인터넷을 구현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은 통신 인프라가 깔려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타링크 서비스 지역이 계속해서 넓혀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관련된 전쟁에서도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런 스타링크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서비스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까지 지금 진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우주항공 쪽으로서는 누리호 3차 발사 이후에 본격적으로 2025년부터 위성 발사 계획이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초소형 위성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계속해서 후속 연구들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대부분 영세한 업체들이죠. 그런 부분이 아쉬움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데 또 세계적으로는 달에 유인 달 탐사 로봇을 탐사 어떤 그 로켓을 쏘아 올리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죠. 흔히 말하는 페레그린 어떤 부분들도 아르테미스 계획에 의해서 어떤 로켓을 발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여기에 이제 뛰어들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32년 독자적으로 달 착륙선을 발사를 한다 하는 야심찬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데 아직 뭐 갈 길이 멉니다. 이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주항공 쪽하고도 현재 어떻게 보면 방산 쪽과도 연결이 되지만은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AI 쪽이나 이쪽의 통신 인프라 쪽에도 현재 필수적이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슈 포커스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우주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막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일단 대표적인 저궤도 위성을 보자면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짚어주셨고요. 현재 4만 개 이상 쏘아 올린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날씨나 지형이나 뭐 자연재해에 있어서 영향을 좀 덜 받게 된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위성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5월에 우주항공청 신설이 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은 좀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어떤 종목들 주목을 해야 할지 잠시 후에 수혜주들 함께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종목들부터 체크하고 넘어가 볼 텐데요.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하나씩 좀 살펴봤고요. 오늘 AS 해볼 종목은 12월 11일에 소개를 해드렸던 메커스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ARM이 지난주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어제장에서도 장중 40%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IP 기업들도 오늘장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메커스는 지금 AMD의 자이링스 국내 유일 총판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함께 부각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을 좀 더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일까요? 예, 아무래도 그 인공지능 관련된 어떤 반도체 종목이 있다 보니까 순환매가 계속 되다 보니까 이제 메커스까지 온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이제 메커스 부분들은 주문용 반도체, 주문용이 아니라 주문용 반도체 보통 하지만은 주문용이 아닌 범용 반도체, 범용 반도체는 이제 이미 여러 개의 어떤 그 시나리오별로 프로그램을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가 FPGA 방식의 어떤 AI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이제 증가가 될 수 있는데 자이링스 현재 메커스가 그 자이링스 AMD사에 인수됐던 자이링스에 대한 한국 대리점에 좀 해당 역할도 하고 또 국내에서는 이쪽 관련된 컨설팅도 하고 있고 또 이걸 가지고 AI 반도체를 만들게 되면 저전력 반도체도 구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인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리 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약간 돋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제시를 좀 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데 메커스 차트를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지금 바닥권에서 탈출을 좀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이 고점을 넘어가려는 그런 흐름들이 한 달 전에 나타났죠. 근데 한 달 전에 나타났지만은 뭐 장이 그렇게 호락하지 않아서 급락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진행이 되면은 이제 세 번째로도 돌파를 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돌파할 확률이 상당히 많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이틀 연속 올랐기 때문에 숨고르기 국면이 조금 이제 진행이 되면은 한번 본격적인 이제 돌파 매매가 가능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 숨고르기 2, 3일 정도가 되는 시점이 이제 매매 타이밍이 좀 될 수 있다 좀 생각이 돼서 오늘 이제 과거에 현재 그 에이스 종목으로 이제 본격화 랠리가 가능하다 하는 점에서 제시를 좀 에이스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매커스 같은 경우에는 AMD 자일링스의 국내 유일 총판사이기 때문에 IP 기업들이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함께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차트상으로 숨고르기 후에 다시 한번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숨고르기에 들어갔을 때 정확한 매수 타이밍 노려보셔야 될 텐데요. 정확한 정보들 함께 궁금하다 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정확한 매수 타이밍 함께 공유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혜주들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메달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동메달은 한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동메달 종목 한화 시스템입니다. 사실 최근에는 방산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주 쪽으로 보자면 작년 12월 초에 국내 최초로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했던 소형 위성을 발사를 했는데 성공시킨 바도 있습니다. 두 가지 섹터 모두 다 나쁘지 않은 성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메달로 선정이 됐어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한화 시스템이 이제 우주 관련된 야심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 쪽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방산 쪽으로 알려졌는데 그 중에서 한국형 패트리트 천궁2가 되겠죠. 천궁이라는 개념은 현재 사격 지시라는 교전 통제소, 그다음에 유도탄 발사대, 그다음에 레이더 이 세 개가 삼각축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여기를 보시면 알지만은 바로 발사대에서 연기가 뿜지 않고 바로 슈팅이 된 다음에 공중에서 발사가 되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바로 발사가 되면은 고온의 열 때문에 이 발사대에 현재 어떤 포신이 녹아내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먼저 띄워놓고 이제 발산하는 이제 콜드체인 방식이라 하죠. 이런 어떤 기술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에서 사우디 어떤 수출까지 이제 성공을 좀 했다 좀 생각이 되는데 한화 시스템이 소소형 위성 체계 SAR 개발 사업 후보로 현재 정부의 어떤 후보로 또 선정이 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와 함께 경쟁을 했지만은 한화 시스템이 약간은 앞서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주 쪽에는 상당히 현재 한국우주보다 경쟁력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도심항공 UAM 컨소시엄 SK텔레콤하고 한국공항공사 그다음에 한화시스템하고 이제 합작을 좀 해서 또 외국계 또 회사하고 합작을 해서 이런 어떤 UM도 준비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한 성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넷 쪽에 지금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우주 인터넷이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원랩에 투자를 좀 했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어떤 이슈가 오늘의 이슈하고 같이 겹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돼서 한화 시스템이 우주, 항공, 방산 그다음에 통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다방면에 걸쳐서 이제 최고의 어떤 대장주 역할을 좀 해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이제 차트를 이제 보게 되면은 지금 한화 시스템이 지금은 오늘은 조용합니다만은 현재 조 PBR 조 평가 종목에도 해당이 되고 한번 크게 접어줬다가 지금은 완만하게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급등을 좀 해주려는 그런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기어볼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또 대형주라서 약간 무거운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동메달로 지정을 좀 했습니다. 네, 동메달 종목은 한화 시스템이었습니다. 방산이나 우주 두 가지 섹터 모두 다 나쁘지 않게 성적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좀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동메달로 또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동메달 이렇게 해서 한화 시스템 만나봤고요. 이어서 은메달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메달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AP 위성입니다. 네, 은메달 종목은 AP 위성 꼽아주셨습니다. 대부분 좀 해외 시장 매출이 좀 크게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더라고요. 일단 어떤 부분 때문에 은메달로 선정을 해주셨는지요? 자, AP 위성 같은 경우는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이름에서 알다시피 위성 만드는 곳이구나 뭐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가장 두 가지 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위성 휴대폰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위성 이동 통신으로 좀 하고 있는 휴대폰 전용 단말기. 전용 단말기가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일반 스마트폰으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전문으로 생산을 좀 하고 있고 또 납품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위성 탑재체 안에 두뇌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들도 실제 제작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어떤 그 수혜주라 이렇게 볼 수가 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양한 사업들을 좀 하고 있죠. 요거는 이제 탑재체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현재 요거를 제작을 좀 하고 있다 좀 생각이 돼서 기술력 분야, 이성 제조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사업적으로 참여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위성통신 사업자 단말기 이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하는 회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스라야라는 아랍에미레이트의 또 회사 부분의 주요 거래처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위성 휴대폰 부분뿐만 아니라 이쪽 관련된 기기를 납품을 좀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최대의 강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위성통신 단말기 어떤 매출액 추이는 그렇게 꾸준하지만은 폭발적인 증가는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성장성이 일단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어느 쪽은 바로 이런 위성 휴대폰이 가능한 단말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AP 위성이 위성통신 분야에 다양한 통신 장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말기와 함께 어떤 원탑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AP 위성이 실질적인 수혜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AP 위성 차트를 보면 말씀드리면은 시총이 뚝 떨어져서 현재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바닥권이 이렇게 형성이 좀 됐죠. 그래서 한 차례 이제 급등이 한번 한 달 전에 나왔지만은 온바닥까지 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전체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은 이제 저점이 높아지는 이제 삼중바닥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쌍봉까지 갔다가 조정 보였다가 이제 세 번째 돌파 시도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박스권 상단까지는 현재 올라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은메달 종목으로 AP 위성이 이제 손색이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은메달 종목으로 AP 위성 만나봤습니다. 일단 종목 명에 나와 있다시피 위성에 좀 큰 힘을 쏟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저점을 계속해서 좀 높여가면서 바닥 다져가는 모습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관련해서 정확한 매수 타이밍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 톡방 미리 들어와 계시면 매수 타이밍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정확한 매수 타이밍 함께 공유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장 중요한 일위 금메달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메달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금메달은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네, 금메달 종목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은메달, AP통신처럼 이 위성 제품에 좀 주력을 쏟고 있는 기업이고요. 지난해 매출을 좀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27% 정도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사 이래 최대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 때문에 좀 금메달로 뽑아주셨을까요? 자, 인텔리안 테크는 위성 통신을 하기 위한 각종 안테나가 있습니다. 이 안테나를 전문으로 생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안테나 수요가 굉장히 많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뭐 스타링크의 어떤 그 휴대폰 현재 다이렉트 셀 개념이 도입이 되면은 안테나의 어떤 그런 어떤 수요가 조금 위축이 될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어떤 그 부분에 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수요가 날 걸로 좀 생각되는데 인텔리안
테크 설명하기 전에 이제 궤도별 위성 구분을 하게 되면은 저궤도 위성이 이제 LEO로 하고요. 그다음에 중궤도는 MEO, 그다음에 고궤도, 정지 궤도는 GEO가 되는데 주로 저궤도, 중궤도 관련된 부분의 안테나를 전문으로 이제 생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쪽 관련된 그림, 뭐 여러 가지 있는 다양한 그림, 다양한 모양들이 있죠. 현재 해상용도 있고, 뭐 현재 파라볼릭 접시용도 있고, 전자식 평판 안테나,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모두 다 생산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본격적인 양상은 올해부터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현재 계속해서 늘어날 수가 있다. 유성통신 안테나의 이제 글로벌 1위 업체의 어떤 흐름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연구개발 및 양산 라인에 좀 해당이 되는데, 각종 안테나의 이제 종류입니다. 밑에는 그다음에 사용처가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컴퍼니 A라고 했는데 아마존이라는 소문이 이제 파다합니다. 아마존에 이제 납품도 좀 되고 있는, 납품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양산 라인도 이렇게 좀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이제 완비돼서 이렇게 매출이 아니라 완비된 것도 있고 양산하고 과정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 높게, 이슈만 좀 이제 불타오르면 높게 형성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테나 이제 점유율을 보면은 인텔리안 테크가 약 전 세계 점유율의 약 60% 가량 되기 때문에 약간 독보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텔리언 테크를 많은 분들이 약간의 굉장히 좋게 보는 경향들이 이제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고,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고객사 레퍼런스입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온랩부터 아마존 뭐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화려한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고 좀 있는 좀 사항이 되죠. 그래서 인텔리언 테크의 흐름들이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은 한 차례 많이 이제 고평가 영역이 굉장히 많이 있다가 최근에 장이 안 좋아서 무너졌던 부분인데, 워낙 이제 고평가에 이제 시달려다 보니까 내려왔지만 지금은 다시 한번 또 저평가 영역에 좀 빠지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의미 있는 양봉이 나타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급락에 대한 되돌림, 최소한 61선까지는 올라와 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리언 테크는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은 탑 종목이 충분하다, 금메달 종목이 충분하다 해서 오늘 이제 금메달로 이제 지정을 좀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금메달 종목 만나봤습니다. 인텔리안 테크고요. 위성 통신을 위한 안테나 부분을 좀 꽉 잡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고객사로 탄탄하게 좀 두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의미 있는 양봉이 좀 나타나게 됐으니까요. 앞으로 관심 종목으로 두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한 정보들은 노란톡방에서 더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이고요.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더 다양한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에서는 스타링크 한국 상륙과 우주 인터넷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히 오는 5월에 우리나라에서도 우주항공청 신설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세가 날 가능성 충분하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건, 반도체 장비, 온 디바이스 AI 쪽 시세가 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환매 전략 함께 취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장 베스트 종목으로는 HPSP입니다.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 속 오늘장에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